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가끔씩 성공은 습관이다, 성공은 버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단 성공뿐만 아니라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반복되면 그게 이제 길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버릇과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란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좀 어머니가 많이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거나,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꿈도 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12년을요, 완전 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각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이제 가출을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출하는 바람에 하루 결석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하루를 빼고는요 12년 개근을 했다. 한 번도 지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의지가 굉장히 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하나의 습관, 그냥 버릇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미준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지금 900개 이상의 영상을 2년 만에 올렸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너무나 엄하셨던 어머니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오늘 컨디션이 최악이거든요. 좀 많이 피곤한 탓인지 혓바닥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좀 꼬이면서 발음도 좋지 않아서 아까 제가 와이프한테 잠깐 쉴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와이프 표정이 쉬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방송을 하루 쉰다면요, 그 잠깐 1시간 정도는 편할지 몰라도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게 힘을 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고 나서 쉬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월 1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목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S&P 500이 0.3% 빠졌고요. 다우존스는 0.46%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보합을 보였습니다. 0.03%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은 1.07%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을 빼고 다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왜냐면요,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를 보시면 처음에 초반에는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어제랑 비슷한 추세를 보였죠. 그래서 요즘에는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도 장이 힘을 내면서 마지막에는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마감이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마감될 쯤 돼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좀 플러스를 보이거나 좀 손실을 줄이면서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되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이제 상승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찾아오니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잠깐 살펴보면요, 퀄컴이 4.62% 올라갔고요, 루시드가 3.08% 플러스, 온세미컨덕터 2.99% 올라갔습니다. TSMC가 2.93, ASML이 2.21%, 테라다인이 2.09, 애플이 2.05%, KLAC가 1.91%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퍼가 1.50, 그리고 AMD 1.39, 엔비디아가 1.37%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올라간 종목 중에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 종목에 뭔가 호재가 발생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떨어진 종목도 좀 보입니다. 어제 떨어진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퍼시픽 바이오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발레가 7.21% 마이너스, 더 트레이드데스크 6.68, 에디타스가 6.63%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펠로톤이 6.61,
레모네이드 5.84, 로쿠가 5.38, 오픈도어가 5.16%, 차지포인트 4.95%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성장주 목록 중에서 떨어진 종목이요, 올라간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하루였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많은지 떨어진 종목이 많은지를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하락장이 마감이 되고 상승 추세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는가 마이너스로 끝났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지 아니면 떨어진 종목이 많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힘을 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떨어진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뭐 반반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진 종목이 있고 이런 식의 스프레드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S&P 500이면 S&P 500, 성장주면 성장주,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보이고 떨어진 종목도 보이고 이런 추세로 바뀌어 있거든요. 이건 좋은 사인이죠. 이러다가 이제 상승장이 찾아올 때쯤 되면 이제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여드릴 텐데, 애플이 2.05%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1.37% 플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4, 테슬라가 0.54, 아마존도 0.1% 올라갔습니다. 자, 구글, 넷플릭스, 메타는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세 종목 모두 이 애드버타이즈먼트라든지 소비재랑 관련이 있는 이런 메가테크 기업이죠.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도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 얘기 잠깐 했잖아요. S&P 500 스프레드 보는 방법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finbiz.com 와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한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finbiz.com에는 이제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기업을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장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올려서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난 종목 빨간색이 많이 보이잖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S&P 500을 봐도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하루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는 대로 finbiz.com 가셔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지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지 이 추세를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방송 앞부분에서요,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아침에요, TSMC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TSMC의 주가는 장중에 2.93%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TSMC가 좋은 결과를 발표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해서 자기 자신의 주가도 올리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기분 좋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MC의 Q2, 그러니까 2분기죠. GAAP EPS. 근데 여기 보시면요, EPS라고 안 써 있고 EPADR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외국에서 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타이완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완 기업이죠. 그래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미국에 상장했을 때는 뒤에 ADR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ADR은요,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랑 같은 거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1.55달러가 지금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빚이죠.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18.16 빌리언이 나왔는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6.6%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더니 뭐 그렇지가 않죠. 지금 36.6%면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지금 이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다란 기업, 대기업이 36.6%나 매년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580 밀리언이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 59.1%가 나와 있습니다. 총이익률이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은 49.1%,
넷 프로핏 마진은 44.4%나 됩니다. 뭐 무지막지한 지금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 순이익이 43.4%라는 것은요, 매출을 100만 원 올리면 100만 원에서 쓸 돈 다 쓰고 남는, 정말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44만 4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순이익 마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수치를 더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수치랑 비교를 해야겠죠. 원래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역사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 레비뉴의 성장률이 36.6%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좋은 건지 알기 위해서는 원래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성장률 그로스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맨 위에 지난 12개월 동안 TSMC의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매출의 성장은 어떠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은요, TSMC의 매출이 12%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은 23% 성장한 기업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성장세가 36.6%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구나라고 우리가 좀 해설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총이익률입니다. 그로스 마진이 59%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지 봐야겠죠. 자, 프로피터빌리티 클릭하시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총이익률이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 과거 5년 동안 50%,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52.6%입니다. 따라서 50에서 52%를 왔다 갔다 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로스 마진이 52%보다 훨씬 높은 59.1%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TSMC는요, 매출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이익 마진, 그러니까 그 수익률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향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총이익률 말고도요, 오퍼레이팅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49.1이잖아요. 자, 원래 오퍼레이팅 마진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년 평균은 40%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죠.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40%가 넘잖아요. 근데 원래 5년 평균은 35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순이익 마진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8% 수준에 머물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5에서 38%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는 기업인데 이번에 무려 44.3%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 그 어닝 결과가 정말 완벽하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룩 전망치가 나와 있잖아요. 자, 가이던스를 보시면 레비뉴는 19.8에서 20.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분기 18보다도 훨씬 높죠. 그리고 가이던스는 18.48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우리가 다음 분기에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57.5에서 59.5니까 이번 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도 47에서 49, 뭐 요번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도 47에서 49%의 영업이익률은 정말 최고의 클래스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 따라서 지금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반도체 종목은 물론이고 모든 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어닝 발표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그런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분 좋게 좀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테크 기업 관련해서 좋은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주인공은 아마존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존이요, 7월 12일, 13일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개최를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던 행사입니다. 왜냐면 영국으로 이번에 이주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아마존 멤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라임 멤버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마존 데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아마존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프라임 멤버들이 어느 정도의 물건을 이번에 구입을 했냐면 300 밀리언이니까 3억 개나 팔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이틀에 3억 개의 물품을 팔았다. 정말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고요. 2022년 그 프라임데이 동안에 이틀 동안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아마존 역사상이요, 이 프라임데이의 이틀 동안 3억 개를 판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이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은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중상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존의 그 이커머스에는 두 가지의 그 형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아마존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리테일이 있고, 하나는 이제 아마존 스토어는 서드 파티 밴드들이 들어와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이 팔고 싶을 건 파르잖아요. 근데 이 아마존 스토어 쪽이 이번에 성장률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매출은 물론 이제 아마존 리테일이 더 좋았겠죠. 근데 아마존 스토어 부분에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이 중소 상인들이 팔았냐면요, 3억 개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이틀 동안 3억 개 중에 1억 개를 이 상인들이 팔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자, 커스터머들이 그래서 3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지금 1억 개를 사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분당 10만 개 정도의 물건이 팔린 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지,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좀 기대를 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신기록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 생각에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멤버들이 특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팔린 물건들, 어떤 카테고리에서 많이 팔렸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넘버원은 아무래도 아마존 디바이스겠죠. 저 역시도 이번에 아마존 디바이스를 애들을 위해서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알렉사랑 좀 친구를 해보라고 에코를 이번에 좀 사줬습니다. 50% 넘게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디바이스 많이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이 팔린 부분이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정용품,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뷰티 브랜드 중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이 팔렸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브랜드가 보입니다. 라네지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하고요. 누페이스도 나오고 애플워치 7도 많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P&G가 팔고 있는 다이퍼라는 것은 이제 기저귀 얘기잖아요.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그 웨티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중에서는요, 리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기하죠. 한국에서는 리바이스 한물 간 것 같은데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청바지의 인기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의외로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가요, 사실 그 한국 분들 중에서는 테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크주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그 제목만 봐서는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니까 좀 관심을 안 갖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또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하시죠. 근데 이 기사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수요일 날 얘기를 했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픽을 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굉장히 의외의 선택인데요. 뭐를 위한 선택이었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현재는 구독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월정액을 내고 들어가면 뭐 보고 싶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 서비스죠.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바꿔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애드버타이징 세일, 그래서 지금부터는 광고를 보면서 조금 구독비를 낮추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이러한 그 광고가 중심이 된 새로운 구독 모델이 출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광고를 도와줄 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너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애드버타이징의 그 세일도 해주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도와주는, 기술력도 도와주는 기업으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스트리밍 자이언트인 넷플릭스가 곧 조금 있으면 광고가 지원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시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증명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광고의 그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얘기하고요. 함께 그 광고가
지원되는 이런 그 멤버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번에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죠. 넷플릭스가 보통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1인자인 넷플릭스를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사티아 나델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흥분돼 있다. 이번 딜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은요, 하루 만이다. 그래서 하루 전에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의 2인자잖아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역시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광고 전문 회사, 디지털 광고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랑 손을 잡고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이 구독 모델 말고 광고가 들어가는 스트리밍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양대 산맥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고 주자들이 드디어 이제 광고계에 진출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우리 테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거의 최고의 테크 주식으로 곽강을 받던 최고의 종목이었잖아요. 뭐 주가가 100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냐면요, 1년 동안 68%나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자, YTD로는 70%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6개월 만에 70% 넘게 주가가 떨어진 것이 이 넷플릭스다. 자, 넷플릭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구독자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넷플릭스 이제 끝났다. 한물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원래는 100배 넘게 거래가 되던 기업이었습니다. 5년 평균 100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PER이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PS로 한번 볼까요? 자, 매출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원래는 8배가 넘게 올라가 있던 기업인데 지금은 2.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가 다시 성장을 시작한다면,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구나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는 과연 구독 모델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를 포기하고 좀 저가의 구독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광고를 얻는다는 것이 지금 넷플릭스의 계획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과연 그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 제2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아마도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2분기에 좀 엄청나게 또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이 구독 모델에서 변형된 그 비즈니스 형태를 갖추면서 제2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테크주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하나의 좀 관전할 그런 게임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넷플릭스 말고 하나의 또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존재감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한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광고 관련 기업도 인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광고계에서도 조금씩 존재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디지털 마케팅의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고 3등이 아마존인데 굉장히 많이 쫓아갔죠. 자,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디지털 광고 매출은요, 현재 유튜브랑 막상막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작은 포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를 확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갖출 만한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 앞으로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 쪽도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한 소식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기업이 더 남았죠. 어떤 기업이냐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자, 왜냐면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사실 지금까지는 디지털 마케팅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잖아요. 뭐 65%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두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넷플릭스도 들어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강력한 그런 도전자들이 이 디지털 광고계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광고주들이 이쪽으로 좀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완전히 떠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10번 주던 광고를 뭐 5번은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계속 주고 나머지 5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라든지 뭐 넷플릭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1등, 2등 기업한테는 결국 좋은 그 소식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글하고 페이스북도요, 그냥 광고만 계속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 구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결국 광고에서의 그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들이 노리고 있는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투자의 하나의 커다란 논점이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사는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서요, 이게 쉽게 승자를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의 시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닝 결과 발표 시즌이죠. 자, 두 번째 시즌도요, 역시 분기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13F 파일 그 서브미션 시즌이 있습니다. 13F 파일은 뭐냐면요, 투자 기간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규모의 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투자 기간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더 샀는지,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뭐 추가한 종목은 뭔지, 뭐 정리한 종목은 뭔지, 이거를 다 공공연하게 그 퍼블릭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스마트 그 머니라고 부르는 뭐 대표적인 헤지 펀드들이 어떠한 종목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요, 45일 안에 이 13F 파일을 모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보통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7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 둘씩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요, 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헤지 펀드들, 큰손들,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미있는 과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한 그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웨이벌턴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줬거든요. 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투자 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웨이버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아마존의 주식을 많이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3개월 전만 해도 51,715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식 분할되고 나서의 그 숫자로 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애플 대 애플도 비교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5만 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100만 주까지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을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 말고요, 탑 10 주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비자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12.5%나 홀딩이 올라갔고요. 알파벳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8.84% 지분을 확대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34% 더 샀습니다. 코스트코는 지금 1.18% 증가시켰고요. CME 그룹은 1.37% 플러스, 퀄컴도 더 샀습니다. 1.92%, TE 커넥티비티가 7.47%, 유니언 파시픽이 0.38% 조금 올렸네요. 자, 그리고 줄인 주식도 있는데요. 탑 10에 속한 종목들 중에 줄인 주식은 마시 맥레난이고요. MMC가 티커네임이죠. 3% 정도 그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줄여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크죠. 자, 새롭게 산 종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AMD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클 베이커, 달러 제너럴 DG도 샀고요. 달러 제너럴은 이제 달러샵이잖아요.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샵이라고 보면 되는데, 리세션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간 종목이 있는데요. 스타벅스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 완전히 빠져나갔다. 센티넬 1도 팔아버렸고요. 소파에도 이번에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영국의 투자기관에서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발표된 13F 파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점점 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우리랑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요, 너무나 어려운 분기였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 건지, 리세션에 들어갈 건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가들은, 큰 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13F 파일 스페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요, 버진 갤럭틱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출이 전무한 기업이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호재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주가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 관련된 좋은 뉴스가 뭐냐면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우주 여행 관련된 그 기업인 버진 갤럭틱 홀딩즈가 이번에 사인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롱텀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리스는요, 이렇게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장을 임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텀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퍼실리티를 임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새롭게 임대하는 공장의 목적은요, 어셈블리니까 제조 공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이번에 장기 임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은 메사라는 곳인데 피닉스 에어리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계약을 한 그 공장은요, 물론 이제 제조 공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델타 클래스 스페이스십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1년에 우주선을 6대나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공장이죠. 자, 그렇게 6대나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이 공장을 통해서 많은 우주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23년이 되면은 완전히 오퍼레이션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언더 컨스트럭션이니까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공장이 다 지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우주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최근 들어서 버진 갤럭틱이 하나둘씩 좀 그 비행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나둘씩 호재가 등장을 하면서 예전의 주가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7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 영상에서는요,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두 분께서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방송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BMO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반도체 주식의 타겟 프라이스 있잖아요. 목표 주가를 일괄적으로 다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산업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의 논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이 줍줍 찬스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고마운 컨텐츠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동안 휴식 잘 취해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 찾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분량은요,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멋지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에 찍어놓은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방에서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aiwan Semi is holding on to early gains today after posting a quarterly beat, boosting full-year revenue guidance as well. Meanwhile, I mentioned BMO, that's the Wall Street firm cutting estimates for the semi industry for this year and next. Price targets going way down on a number of different stocks. Let's say NVIDIA, I'll mention a couple of the popular ones. NVIDIA 250 from 3, NXPI, Jim owns that, to 160 from 190, Skyworks to 120 from 150, Jenny's Intel to 40 from 50.
what do you want to do with this, Jim? Because you do have exposure in NXP and NVIDIA. Taiwan Semi had a good story,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spending.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what was double ordering, and now you have a glut of chips after a shortage. Yeah, and I think that what you just said is what weighed down Micron about 3 weeks ago when they announced earnings and guided down, and it was terrible, and everybody really felt awful. Then last week, or maybe it was 2 weeks ago, Samsung guided positively. Now you've got Taiwan Semi doing the same thing. This is a battleground sector as far as the health of the global economy goes. So far, the scorecard is tilting ever so slightly in favor of the bulls. I think that's going to continue. It's not that I'm ignorant of what you're saying, Scott, about the double ordering because of supply chain shortages. It's because there's large portions of the semiconductor world where these are still in high demand. Autos being the top of the list, but Internet of Things as well. I mean, whatever you're manufacturing, if it's a complicated thing like an airplane, you're looking for more and more chips. Your supply chain has not yet unclogged. So overall, I think this tilts towards the bulls, but it is a battleground sector. Okay, Applied Materials, you got, Jenny, Intel, Teradyne as well. Yeah. So this is where we were talking about this last week, and I was saying I think you can buy the semis, you can buy semi equipment testing, but you need to parse through the whole sector and see where the future growth makes sense given the current valuation. The other thing I want to make a note on this downgrade is he's downgraded it, but there's still like 10+% upside on his new price target. So NVIDIA is trading at what, 150 now? His new price target's $50. Sorry, $250. Even for my little Intel, my beleaguered, terrible Intel, it's still almost 10% upside that he's suggesting. I think, this goes back to like buy when there's fear. Yeah. This is when you buy. You buy when things are down.